다음에는 점심공양 음, 11시 반에 들어가면은 일단 스님 12시에 끝나니까 공양 끝나고 나면은 요게 와가지고 개인 문답할 사람만 간단하게 개인 문답하고 이렇게 부수밖에는 없네. 다른 데가 장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본문 들어가면은 1시 반에서는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1시 반에 끝나고 나면 30분 정도 좀 시간이 되니까 다른 분들은 수행할 자선 수행하든지 개행을 하든지 하고 개인 문답할 분들 와서 잠깐 놔둬. 그러면 그렇게 됐죠? 네. 자, 7각지 저번에 택법각지 1시간 했죠? 예. 그럼 아마 이 프린트물까지는 다 나간 거죠? 예. 여기까지는 다 나갔죠? 예. 그래요. 그러면은 택법각 지금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택법각지는 사티가 분명하게 되고 나야만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무조건 자기가 이것은 물질적인 현상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현상이다 하고 스스로 구분해 가지고 아는 것들이 아니고 사티가 잘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그것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스님 소리 들리죠? 네. 들리는 것은 물질적인 현상이죠. 들리는 것을 아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이죠. 자,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해봐요. 택법각지 입장에서 얘기를 해봐요. 물론 택법각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소리가 있으니까 들리는구나 하고만 압니다. 이걸 저 소리는 물질적인 현상이고 그걸 아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이구나 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택법각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것 같으면은 그걸 무슨 분석적으로 이렇게 분해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만 아는 것 뿐인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 소리도 당연히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조건에 인해서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걸 아는 마음도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금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 뿐입니다. 조금 뭐랄까 어떠한 현상이 있든지 간에 그것들을 무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알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아는 마음도 그와 같이 아는 상태를 갖다가 택법각지에 이르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아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움직임으로서 아는 게 있고 느낌으로 아는 것도 있고 또 마음으로 아는 것도 있습니다. 택법각지가 만약에 조금 더 발전돼 나간다.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 조금 전에 그 소리를 예를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게 될까? 소리 들리는
이 물질적인 소리는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주우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내 일 아니죠. 말하는 스님 일이지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 일이 아닙니다. 그럼 물질적인 현상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자주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듣는 것은 자주우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들을 수 있죠. 그렇죠. 딴 생각 한다든지 뭐 힘막아 버리면 못 듣는 거지. 그래서 그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을 어디서 생기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어디서 생겨요? 소리 들리는 게 어디서 들리고 있어요 지금? 예? 귀에서 들리고 있어요? 아니면 가슴에서 들려요? 아니면 스님 있는 이쪽 여기서 음파로 인해서 알게 돼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다. 택법각지가 진행이 되면은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어디 부분에서 딱 알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게 택법이야. 택법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누가 총무님이 얘기를 했죠.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 마음이 귀에 있기 때문에 들린다. 근데 가슴에 있을 것 같으면 가슴에서 그 소리가 들려. 안 들릴 것 같죠? 들립니다. 그런데 더 정확합니다. 또는 알아차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를 완전하게 그 삿띠로서 알아차리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는 게 스님이 말하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마음이. 실제 마음이 여기 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은 전부 다 밖으로 나갑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들은 마음 전부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스님을 한번 봐봐요. 어떻게 보여요? 잘생겼어요? 예. 삿띠를 놓쳤습니다. 조금 어제보다도 뭐가 이거 볼록 부어 있는 것 같다. 가끔씩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랐네요. 어쩌네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삿띠가 안 되는 거지 택법각지가 아닙니다. 이제 이걸 구분하는 것은 택법각지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생겼네요, 말랐네요 하는 것들은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분별해내 가지고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건 이제 수행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의 분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수행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스님 보고 스님 조금 예의 보입니다. 아니면 잘생겼습니다. 이런 소리 할 것 같으면 아니, 나는 공부 안 하고 맨날 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혹 마찬가지라. 알았죠? 그래서 대상을 볼 때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것 같으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에서 보이면 보인다고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리한 사람들은 보일 때 내가 본 사람이잖아. 여러분들이 많이 본 사람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분은 스님이라는 건 압니다. 그럼 스님인 줄만 알게 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허용이 돼. 근데 요거 이상 가버릴 것 같으면 뭐가 돼요? 전부 관념화 시키고 망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수행의 영역에 속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볼 것 같으면 구제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보이면은
그냥 보인다고 알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보이는 거나 여기 보이는 거나 어떻게 구분할 거라. 보인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 구분이 되죠? 요거 보는 거하고 요거 보는 거하고. 그래서 경전에는 보면 본다고 안다고 할 때 산자나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느낌에서 산자나가 일어나는 거야. 느낌에서 보면 본다고 아는 느낌에서 그것을 아는 마음이 인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식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만 끝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자꾸 관념화시키고 망상의 영역으로 속하고 해서 다른 자기의 이 세계로서 인식을 하게끔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여기를 보는 거하고 여기를 보는 거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택법각지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구분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것을 아는 것 뿐이지 이것은 좋은 사람이고 이것은 나쁜 사람이라고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관념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어떻다, 이 사람은 또 어떻다 하고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은 속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택법각지만 계속 하겠어 보는 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아는 것 뿐이라. 단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는 거야. 대상이 있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는 것 뿐이라. 그것도 대상도 일어난 것이고 아는 마음도 일어난 것 뿐이라. 단지 그것 뿐인 거야. 그래서 이건 누구, 이건 누구 하고 하는 것 뿐이라. 그래서 자기의 좋고 나쁨의 이 대상들이나 그 마음들이 끝달리 들어가지. 그래서 이것을 보는 거나 이걸 보는 것이 평등한 마음으로서 연결되겠다. 그게 쉽게 말하면 택법각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택법각지를 했을 때는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하는 상태가 됩니다. 수행하기 잘하면 그건 하죠. 저도 배가 불러온다. 그럼 불러오는데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조금 더 예리해져 가지고 불러오는 게 똑같은 게 아니고 불러오는 게 변하고 있을 때 이게 물질적인 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불러오는 것들을 아는 마음이 더불어서 변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배가 부르는 물질적인 현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정신적인 현상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티가 얼마만큼 예리하게 잘 되어 그렇게 될까? 가능해요? 적어도 이제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으로서만 구분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크게 탐진치에 더럽히지는 없습니다. 크게 그 다른 대상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또는 뭐 좋고 싫은 것에 이렇게 빠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택도각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태만 잘하고 살아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단지 문제가 사태만 가지고 끝내버리고 그것을 그냥 끝내버리면 좋은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태를 계속 하고 있으면 지지로 일어나는 것이 택도각지랍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점점 더 없어지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서 구분이 되어 나갑니다. 근데 앞에 삿띠를 했을 때 각자가 일어났을 때하고 택법각지가 일어났을 때의 마음하고는 상태하고는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에서는
삿질을 잘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거기에는 대상에 대해서 많이 휩쓸려 들어갑니다. 기쁜 것들도 많이 일어나지게 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행하다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집니다. 그럼 그 현상들에 끄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헤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택법각지에만 이르게 될 것 같으면은 적어도 그런 현상이 거의 이제 사라질 뿐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막 헤매는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내가 할 거는 그냥 사태하면서 알아차리는 뿐이다. 왜 그러냐면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으로 떨어져 나가면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도 감정적인 것들이 나라고 하는 것하고 결합이 돼야만 이게 힘을 발휘하는데 이게 요걸 딱 결합된 것 다 탁 떨어지고 나면은 이게 있어도 크게 힘을 발휘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대상이 있을 때 내가 저 대상으로 해서 화가 탁 났다. 그러면 화가 확 일어나는데 대상 없이 뭔가 화가 확 일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화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화가 일어났을 때 화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뭐 말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들,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일어나는 화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택법각지에 이르면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상태가 됩니다. 남아와 룹바로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현상으로서 구분이 돼 나가는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라고 하는 것과 잘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완전히 결합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어떨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소리가 들린 게 소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어떨 때는 알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을 알아차릴 때 소리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이 귀에서 아는구나 하고 알 때도 있고 소리가 있을 때 내 마음이 참 차분해지고 고요해진다 하는 것으로 알게 될 때도 있고 각각 틀린다고 틀린 상태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귀에 있든지 가슴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있든지 아는 마음이 밖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큰 차이를 보이질 않는다. 비슷하게 보인다. 단지 그것은 스스로 그것을 구분한다. 아는 것들이 어디에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적어도 그런 구분이 돼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리를 구부리고 있으면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이 지금 어디에서 있습니까? 통증을 어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다리에 있는 것으로 알게 됩니까? 택법각지가 되는 사람은 다리에 있으면 다리에 있다고 알게 되는 거고 가슴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가슴에 있다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는 나겠죠. 다리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다리에서 알고 있는 마음이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이 조금 덜합니다. 근데 가슴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통증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증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야. 마음이 여기 통증 부위에 가 있는지 아니면 그 통증으로 해서 일어나는 느낌
느낌은 가슴으로 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슴에 가 있는지 그 느낌으로 아는 건지 그것들에 대한 구분이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가슴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이 통증이 느낌이 배나는 것이 빨리 배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통증이 여기 무릎에 가 있는 마음이 무릎에 가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빠르게 이것들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하고 알아차리면은 즉시 사라져 버린다. 그런 사람들은 통증 알아차리는 포인트가 가슴에 와요. 실제 여기 마음은 여기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들이 가슴으로 알아차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빨리 그것들이 변하는 것들이 보이십니다. 그 대신에 통증 부위에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그 통증이 갖가지 형태로 자꾸 바뀝니다. 조금 더 깊이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통증이 변하는 것들이 사라지진 않고 변하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통증의 양태가 쑤시는 거나 뭐 아니면 뭐 뜨거운 거나 뭐 이런 것으로 자꾸 바뀌는 게 보이고 그런데도 빨리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 부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수행이 어느 정도 택부각지가 무르익고 나면은 이제는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거 다 사라지는 것까지 보려고 할 이유가 없다고 알게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 빨리 이게 사라지는 걸 보고 나서 호흡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이기다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통증이라고 알아차리는 마음에다 탁 두고 같으면 바로 착 사라져버려요. 그럼 통증이 사라지고 나면 동일히 마음은 다시 호흡을 들어가요.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이 택법각지 상태에서 진행되는 단계들입니다. 택법각지가 여기까지 할 것 같으면 재미가 없겠죠. 택법각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하게 또 택법각지가 일어납니다. 원인 결과로 볼수가 원인 결과. 통증이 있다. 통증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 통증은 그러니까 통증이라 하지 말고 쑤시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쑤시는 것들은 왜 일어났어요? 다리를 구부려서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삭제를 안 한 사람이고 다리를 구부려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쑤시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이 원인이 돼서 쑤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는 마음을 갖다 관찰하면은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통증 부위가 알아보면 통증도 당연히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떤 곳 하나를 갖다 고리를 끊어버릴 것 같으면 분명할 것 같으면 그것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절하기가 쉬워져. 통증뿐 아니라 누가 나를 뭐 욕하는 말을 하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놓든 그것들을 끊는 고리를 알기 때문에 끊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택법각지가 진행이 되면 원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런 응용하는 것들이 생겨나간다. 조금 택법각지 어렵습니까?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도 수행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스님 나는 사티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사티하고 있는데 성질은 나고 있고 욕심 부리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사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 사티를 할 경우에는 마음이 그 대상으로부터 떠나서 고요한 상태에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사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는 것 뿐입니다.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과 사티하고 있는 건 차이가 납니다. 사티하고 있다는 것은
배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삿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무조건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이 배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오히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택법각지는 그렇다 하는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진행 과정을 적어놨습니다. 오늘 스님이 이걸 저번 시간에 안 한 줄 알고 이 부분에 왔어. 근데 이거 한 거네? 택법각지? 저희는 항상 새롭습니다. 새 마음 새 뜻인가? 나도 옛날에 그 태국에서 공부할 때 어제 그 해줘도 새로웠어.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새로운 것은 뭐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꾸 새로운 거는 아니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택법각지는 쉽게 이게 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는 것은 집착하는 것들이나 붙잡는 것들이 아예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행할 때 조금 더 삿대가 예리하게 잘 되고 있다 같으면 응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망상하는 거죠. 망상이 일어난다. 그냥 단순히 그냥 망상이 하지 말고 그게 무슨 망상인지를 보라. 무슨 망상인지. 이게 분노의 망상인지 아니면 이게 탐욕의 망상인지 아니면 이게 깨어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망상인지 그 종류를 보라는 거예요. 망상을 다스리기에 또 좋을 뿐 아니라 택법각기를 조금 더 예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망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세 가지로 구분하려고 해요. 그냥 망상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 분노에는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고 탐욕에도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고 어리석음에도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주석선약 경전에는 이게 세 부류로 네 부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불선심소가 14가지라고 돼 있죠. 14가지라고 돼 가지고 그건 알죠. 아비담마들 공부했으니까. 근데 그 부류에 속하는 세 가지, 네 가지는 대부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 끝에도 속하지 않는 티나하고 믿다하고 그 다음에 위찌기자라고 하는 것, 그 세 가지는 비슷한 그룹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냄의 영역에 속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냄뿐 아니라 그 남을 미워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그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을 낱낱이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성냄이 일어나는 건지, 그러니까 대상을 싫어하는 것에 의해서 성냄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서 뭔가 대상이 일어났는데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성냄이 일어나는 건지, 그거는 구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걸 그냥 망상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성냄의 망상이다 하고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탐욕의 망상이다 하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다시 조금 더 쪼개야 됩니다. 성냄의 영역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로 쪼개라는 것이 아니고 성냄이 없는 마음의 영역, 그것을 알아차리면은 당연히 성냄이 없는 마음이 됩니다. 근데 성냄이 없는 마음이 탐욕이 없는 마음인지 성냄이 없는 마음인지 아니면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그거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애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성냄을 일어났다는 거 알고 성냄에 대해서 망상하고 있구나 하고 알고 알 것 같으면은 성냄이 사라지고 나면은 성냄이 사라지고 성냄이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것을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서 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세분화시켜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대신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구분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과 성냄이 없는 마음, 이것은 비슷한 성질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 하더라도 일부러 자꾸 구분해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망상하는 것들도 습관도 없어질 뿐 아니라 삿띠하는 것들이 조금 더 예리해집니다. 그래서 삿띠가 잘 될 것 같으면 택법하는 것들이 수월해지고 택법하는 것들이 수월해지면 삿띠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해진다 하고 얘기해요. 삿띠가 다 머릿속에 익어가지고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택법이 된다. 아마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익어서 그래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리는 훈련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성질들을 갖다가 구분해서 자꾸 알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면은 택법각지가 일어나게끔 된다. 택법각지가 일어나지 않아도 삿지는 조금 더 예리해진다. 그래서 그게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요 다음 것들이 각지가 일어나는 건 틀림없는데 완전히 일어나는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완전하지 않다고 해야 이게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법 각지가 잘 될 때는 삿띠는 옛날에 그냥 삿띠만 하고 있을 때보다도 훨씬 삿띠의 힘이 강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이 택법 각지가 삿띠 힘을 더 키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응용 방법으로 조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행의 그 도가적인 측면에서 택법각지를 한번 봅시다. 택법각지가 되면은 최고 먼저 떨어져 나가는 번뇌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이 거미줄, 이 줄이 아니고 뱀인 줄 알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요 줄에 대해서 새끼줄이라고 오해하지는 않겠죠. 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 있었거든. 전에는 이게 있는 게 뭐 어두운 상황이나 아니면 이게 조금 더 다른 상황 조건에서는 이게 뱀인지 새끼줄인지를 구분을 못했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이것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뱀인 줄은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새끼줄이나 다른 것으로서 오해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택법각지가 되면은 가장 먼저 나에게는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더 이상의 의심은 할 것은 없다는 것들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상태까지 도달했다는 걸 스스로 본인이 분명하게 다 알게 됩니다. 적어도 법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면은 마음에서는 굉장한 한의심이 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떨 때는 그러한 택법각지가 일어나서 한참 성숙되는 단계에서는 한의심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들이 보는 것들이 원인 결과로서만 보입니다. 원인 결과로서. 그냥 하나의 대상을 보더라도 그것이 원인 결과 같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또 다른 원인이 일어날 것을 갖다가 추측해서 알게끔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택도각지에서 잘못 나아가면은 자신을 망치는 경우로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 틀림없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환희심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환희심이 많이 일어나야만이 더 이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택법각지 다음에는 노력이라고 하는 각지가 일어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수행도 재미가 있어서야 더 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사띠 부분에서는 수행이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억지로 그냥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니까 하게 되는데, 사띠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나면은 이게 변하는 것들이 보이고 할 것 같으면은 재미없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미가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보이시니까 알아차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행되다가 택법각지로 탁 넘어가면은 조금 있으면은 굉장히 수행이 재미가 있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이게 밸런스를 맞추고, 내가 지금 현재 이것들 알아차리는데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집중하는 힘이 부족한 건지 하는 걸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칠청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칠청정은 사띠를 빼고 나면 세 가지로 묶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는 집중하는 힘이고 하나는 노력하는 힘입니다. 집중하는 힘이 부족하면 집중하는 힘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내가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것이 보이지는 거예요. 아니면 노력하는 게 부족하면 노력하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내가 강하게 일으켜야 된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수행에서 오력의 균형이 딱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크게 빠르게 진도가 나아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아가는 건 틀림없이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순이래. 크게 힘이 들이지 않아도 서서히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택법각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듯이 택법각지는 사띠가 없이 택법각지가 일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택법각지는 여러분들이 아르마리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 자연스럽게 택법각지의 지금의 상태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들도 틀리질 수밖에 없다. 남아와 룩바로 구분하는 택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2연기로 구분하는 택법각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다른 것으로서 선한 마음, 불선한 마음에 대한 구분하는 것들로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택법각지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자기 수행에서 부족한 것들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택법각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택법각지 영역은 그것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은 거의가 동일한 수준을 밟게 된다. 이게 이제 택법각지라고 하는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사띠를 하려면, 사띠가 좀 더 무르익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상을 놓쳐버리면 사띠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상들은 어떠한 것이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는 그 사띠하는 대상, 그것은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딱 그냥 1초만 한다고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유념할 것 같으면 적어도 사띠 삼보장간에 하면 사띠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삿대하는 것들 잘 놓치지 않게는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삿대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나면 택법각지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택법각지에서는 뭘 해야 될까? 아까 삿대에서는 대상을 알아차려야 되고 지금 현재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또 조금 더 천천히 해야 됩니다. 택법각지는 뭘 하면 될까? 삿대에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택법각지에서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그걸 구분해 줍니다. 대상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스스로 구분을 하게끔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려고 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단하게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삿대 부분은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할 수 있는데 삿대의 영역이 넘어가 버리면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택법각지 뒤에 노래각지라고 합니다. 노래각지도 여러분들이 하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것들은 안 하려고 한다. 악한 것들을 위험을 알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아예 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도가 일어난다는 마음들은, 선한 마음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끔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상적으로서는 네 가지 노력의 형태와 각지에서 일어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칠각지라고 하는 각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고리 역할들을 해주는 겁니다. 첫째 고리가만 완벽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둘째 고리가 딱 일어나서 엮이는 거고 둘째 고리까지가 완벽하게 되고 나면 첫째 고리와 둘째 고리는 서로 상호 보완관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들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더욱더 이게 튼튼해지는 역할들. 이게 완전히 튼튼하다 싶으면 세 번째 고리가 탁 일어났어요. 세 번째 고리도 서로 또 연결돼가지고 이런 관계가 바로 각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택법각지는 여기까지. 아까 택법각지에서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은 게 삿띠 각지가 잘 형성되고 나면은 견해가 바로 성립이 됩니다. 유신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견들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택법각지에 이르게 되면은 의심하는 것들이 많이 제거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륙가에 이르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서서히 무르익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유신견에 예륙가에 이르려면 급작스럽게 뭔가가 팍 떨어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서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다. 단지 속도의 차이만 나는 뿐이다. 그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사두 사두